아, 수요일 저녁 8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외부에 제가 있는 관계로 제가 휴대폰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내일이라도 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목소리는 잘 들릴 겁니다. 첫 번째, 특검, 윤 대통령 부부 모두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하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빠르면 오늘 내로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른바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구명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후 지금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내란 특검 박소영 특검보가 언론에 그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실 중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형법에 얘기하고 있는 피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는 지들은 다 비공개로 해놨잖아요. 조국이 할 때부터. 조국이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있을 때,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자기 마누라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받게 되니까 부랴부랴 수사의 공정한 공보에 관한 준칙입니까? 그것을 바꿔가지고 수사 비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까지도 지금 이렇게 일일이 보고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법리적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나? 지금 아산병원에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으로 지금 입원해 있고 윤 대통령이 매일 지금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한테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민석 특집, 김민석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일국의 대통령은 아니지 서울시장, 부산시장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배추밭에 투자를 했대. 배추밭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투자했던 돈 한 번에 못 돌려받고 그거를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동안 월 450만 원씩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했으면은 매월 450만 원. 지금 정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그 막점 막후 한번 코미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배추밭만 나오는 것이 아니야. 자기 맞죠? 법원 특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야, 이거 제가 예측했죠. 방금 속보. 정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로 속보가 나왔습니다. 법원의 검찰이 이거 진짜 최진영이 이거 뭐 짝도 노령이네. 맞죠? 제 예측. 어제 오늘 대예측 영장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했는데 저는 체포영장 기각된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나간다고 했는데 무슨 헛소리야. 네, 기각됐습니다. 네, 김세영님, 네, 속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네, 제가 원래 3월 7일이었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취소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최진장 TV가 100일 만에 10만을 찍게 된 그런 원동력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룹의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사건도 제가 많이 했고요. 어, 옛날에 제가 양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양형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예측했는 게 제가 많이 맞추죠.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제가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상세하게 맞추는데요. 오늘 어쨌든 최진영 TV가 또 체포영장 기각될 것이라는 것 맞췄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그 소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뭐 추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 결정을 하면서 뭐 구속기간, 뭐 시간으로 하네, 날래 하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지기현 부장판사님이 검수완박 결과 수사권이 있는 것은 경찰이지 공수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될 경우에는 항소, 상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까지 갔어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판결을 하면서 구속영장을 취소했습니다.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체포영장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진영 TV는 항상 맞춥니다. 여러분과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제가 이 판결을 소식을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청구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최진영 TV가 또 한 건 예측을 했습니다. 대예측, 뭐 어제도 예측하고 오늘 오전에도 예측을 했었었는데요. 뭐 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란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주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죠? 그 재판부에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가 있어요? 벌써 이미 윤 대통령 그 공간을 비운 다음에 대통령실과 공간에 대한 모든 압수수색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인멸할 증거 있습니까? 없어요. 범죄 혐의 소명이 되나? 그것도 저는 의문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다.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예측한 것처럼 발부냐 기각이냐, 기각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바로 지금 좀 전에 저녁 8시 5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내란 특검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띵동. 네, 최진영 변호사 정말 뭐 최고다 했는데 뭐 제가 최고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셨다. 저는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그 12월 3일 그 미친 광기가 있을 때는 영장 발부됐죠. 지난번 12월 3일 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게 잘못됐었는 것이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 또 신청하는 것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이었으면 또 발부였지. 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게 12월 3일 있었던 그 비상계엄이 정당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영장 어디죠?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에 파면당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지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별도로 일지역의 치안을 흔들 정도의 폭동으로서의 내란이 되느냐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확장 해석을 할 것이 아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탄핵 결정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걸 다시 돌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란이냐 했을 때는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성립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엄격하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제가 얘기하고 있던 그런 기조가 틀리지 않았음을 지금 사법부도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오늘 사실 다른 것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속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이 좀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서 기각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결국 특검이 설익은 상태에서 특검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고 거기에 나아가 지들은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지금 사무실 있지도 않은 기껏 지금 그 브리핑 하는 것도 검찰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검사인지도 모르는데 바로 체포영장 청구했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단 한 줄만 떴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기각 그 사유가 무엇인지 범죄 혐의에 소명이 된지 여부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 그리고 주거인멸, 증거인멸,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윤곽근 변호사님을 비롯한 변호인단이 막아냈습니다. 아 정말 윤 변호사님 외로운 투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윤곽근 변호사님 정말 관우 같은 제가 지난번에 삼국지에 관우의 윤곽근 변호사님을 비유를 했었죠. 그런 모습도 하고 계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어쨌든 재판부가 또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참.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도 지금 아산병원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지금 입원 중이신데 다행히 한숨을 돌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또 그 다음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얼른 또 원상 회복하셔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대응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도 또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오히려 나가서 잘 밝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건강히 회복하는 대로 특검에서 정면 승부를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 사실 문재인 때부터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결론적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때 문재인 측에선 검찰 측에서는 불기소를 못하게 했잖아요. 결국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은 이미 큰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 대응하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스패너님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모실까 합니다. 우리 그 최진영 TV 있는 전화번호로 스패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스패너를 선정을 해서 우리 댓글 정화운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영 TV가 10만을 넘어가면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 개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댓글을 좀 흐리고 있습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거기에 명예훼손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구 판단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